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편들의 가장 깊고도 쓰라린 이야기,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나는 이혼하고 싶다라는 고백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단순히 분노를 넘어선 복잡하고도 처절한 감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복합적인 감정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보고자 합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 느끼는 것은 더 이상 따뜻한 안도감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치이고 세상의 냉혹한 현실과 싸우며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고 돌아왔지만 집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안식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는커녕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건 따뜻한 환영의 말이나 진심 어린 위로의 손길이 아니라 차가운 무시와 날카로운 지적뿐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 말은 마치 남편의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드는 듯합니다. 다른 집 남편 좀 봐. 누구 남편은 얼마를 번다더라. 이런 비교들은 남편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며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서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는 깊은 상처를 안겨줍니다. 돈도 많이 못 벌면서 집안일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이 말은 남편의 경제적 기여마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폄하하며 그의 희생을 부정하는 듯한 비수로 다가옵니다. 아내의 이런 말들은 겉으로 들으면 사소한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일상적인 부부싸움의 흔한 장면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마음 깊숙이 꽂힙니다. 자신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남자로서의 자존감마저 송두리째 짓밟는 무자비한 언어 폭력으로 다가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런 말들 속에서 남편은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는 극한의 절망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마치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끝없이 떨어지는 듯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서글픈 건 아내는 이러한 차가운 태도와 날선 말들을 유독 남편에게만 향한다는 겁니다. 아내는 이웃들에게는 언제나 친절하고 상냥한 미소를 보이며 배려심 깊은 모습으로 호감을 삽니다. 친구들에게는 다정하고 이해심 많으며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따뜻한 친구로 비춰집니다.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그들의 말에는 귀 기울이고 저 사람 말이 맞아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공유하고 있는 남편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돌아오는 것은 차갑고 싸늘한 무시입니다. 그에게는 하늘 같은 존중은커녕 모든 말은 하찮게 취급당하고 모든 의견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며 묵살당하기 일쑤입니다. 아내의 눈에는 남편은 늘 부족하고 틀린 사람이며 심지어 온라인의 그 어떤 이름 모를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라도 남편보다 늘 옳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순간 남편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찮은 취급을 받는구나. 이 모멸감은 단순히 일시적인 불쾌감을 넘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의 자존감은 조금씩,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내립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는다고 느끼며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심각한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무너뜨리는 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남편에게 잠자리는 단순히 육체적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아내와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의 유대감을 깊게 하며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가슴을 어루만지며 부드러운 키스를 나누며 나는 여전히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이구나라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아내의 품속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끼고 싶어 하고 하루의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듯한 평화로움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차갑고 냉정한 말들로 남편의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냅니다. 피곤하니까 빨리 끝내. 이 말은 남편의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차가운 선언입니다. 왜 자꾸 만지고 그래? 그만해. 이 말은 남편의 모든 스킨십 시도를 불쾌하게 여기는 듯한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피곤해. 그냥 빨리 싸면 안 돼? 며칠 전에 했잖아. 왜 이렇게 귀찮게 하고 그래? 이 말은 남편을 단순히 성욕의 눈먼 남자로 취급하는 듯한 비참함을 안겨줍니다. 가슴을 만지려 하면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곳을 애무하려 하면 그런 거 짜증나.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다가가면 그런 거 하지 말고 빨리 끝내자. 키스라도 하고 싶어 입맞춤을 하려고 하면 입술을 꾹 닫아버리며 아예 눈조차 마주치지 않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과 함께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며 무너집니다. 아내에게 거부당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좌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남자로서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뼈아픈 모멸감입니다. 아내에게서조차 남편으로서 한 사람의 남자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비참함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부부관계가 사랑의 교감이 아닌 단순한 배설 행위로 전락할 때 남편은 더 이상 자신이 사랑받는 남편도 매력적인 남자도 아니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저 아내의 불편한 의무를 빨리 끝내야 하는 감정 없는 기능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남편의 자존감을 뿌리째 흔들고 깊은 우울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남편은 속으로 끊임없이 절규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었다. 나는 당신의 남편이고 당신의 삶의 동반자다. 나는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함께 삶의 모든 순간을 공유하고 싶었다. 그런데 왜 나는 이 집에서 내 아내 앞에서만 가장 하찮고 무가치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 이 질문은 메아리처럼 마음속을 맴돌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습니다. 오직 차갑고 공허한 침묵만이 그를 감쌀 뿐입니다. 밖에서는 사회생활의 치열한 경쟁과 압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 남편의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갉아먹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남편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혹은
오랜 고민과 수많은 밤을 지새운 끝에 그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내가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나 자신을 지키려면 이 결혼을 끝내야 한다. 이 결심은 결코 충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고통과 좌절의 결과물입니다. 이혼을 말하는 남편들의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단순히 분노와 억울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처참하게 사라져버린 자존감, 철저히 무너져버린 존재감, 그리고 더는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깊고도 회복하기 어려운 절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감정들을 꾹꾹 눌러 담고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강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매일매일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들이 말합니다. 저는 거창한 걸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저의 작은 노력과 헌신이 아내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들이 진심으로 경청되기를 원했고 저의 존재 자체를 아내가 소중하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잠자리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저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평범한 부부의 모습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를 남편으로도 한 사람의 남자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차가운 시선과 무시하는 태도 속에서 제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껍데기만 남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는 제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제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남편, 그들의 마음속 1위는 무엇일까요? 그 고백은 단순히 아내를 떠나고 싶다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불만족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받지 못하는 삶, 사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사랑 없는 집, 무시와 모멸이 가득한 관계 속에서 남편은 더는 숨 쉴 수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산소가 부족한 밀폐된 공간에서 서서히 질식해가는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관계에서 남편으로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이 집에서 한 사람의 남자로 존중받지 못한다. 나의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고 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나의 영혼마저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 떠나야 한다. 이 결혼은 끝내야 한다. 이것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결심은 결코 충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시간 동안 쌓여온 고통과 좌절, 그리고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흘린 눈물 끝에 도달하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 수단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혼을 결심한 남편들의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이혼을 말하는 남편의 속마음에는 단순히 분노가 아니라 깊은 상처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멸감,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절망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 단 하나, 존중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남편으로 한 사람의 남자로 온전히 존재하고 싶다. 그 소망이 끝내 외면당하고 짓밟힐 때 남편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아내가 외도를 했을 때 남편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통 3가지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남편에게 상상 이상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 고통은 단순히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파괴적인 감정들의 집합체입니다. 첫째, 남편은 심한 배신감과 함께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깊은 의심에 빠짐입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육체적, 감정적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남편에게 자신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강한 자책감과 극심한 열등감을 안겨줍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내가 나를 두고 다른 남자에게 갔을까?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자격이 없는 건가? 나는 아내에게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는 한 남성으로서의 자존심과 자아 존중감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며 남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심하면 극단적인 생각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깊은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결혼 생활의 근간인 신뢰의 상실로 인한 극심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절망에 시달립니다. 결혼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을 때 남편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느끼며 극도의 혼란과 좌절에 빠집니다. 아내가 보여줬던 사랑, 함께 나눴던 수많은 대화, 함께했던 모든 소중한 순간들이 어쩌면 가면 뒤에 숨겨진 기만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이는 아내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불안감은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와 같은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밤마다 고통에 몸부림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셋째, 성적인 모멸감과 남자로서의 존재 부정에 직면합니다. 아내의 외도는 남편에게 성적인 영역에서 자신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는 듯한 극심한 모멸감을 안겨줍니다. 다른 남자와는 달랐나? 그 남자와는 내가 해주지 못한 어떤 특별한 것을 경험했나? 내가 아내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나 하는 생각들이 남편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걷잡을 수 없이 짓밟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남편에게 깊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자신이 아내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라는 존재 부정의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부부관계에 대한 극심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후 다른 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심각한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상실은 물론 성적인 능력이 저하되거나 관계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결혼 후 가장 상처받았던 남성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편들이 결혼 생활 중 아내로부터 듣는 말 중 가장 상처받는 말들은 무엇일까요? 앞서 이혼하고 싶어 하는 남편들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었듯이 남성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거나 자신의 노력과 희생을 무시하는 말에 상상 이상의 큰 상처를 받습니다.
당신은 왜 하는 일마다 그 모양이야?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다른 남자들은 다 능력 있고 가정적인데 당신은 그것도 못해?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왜 우리만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말들은 남편에게 자신이 무능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깊숙이 심어줍니다. 남편은 밖에서 사회적인 압박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매일 고군분투합니다.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지기 위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집에서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으면 그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남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실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내로부터 진심 어린 인정과 따뜻한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고 작은 성과라도 칭찬해주며 고마움을 표현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합니다. 퇴근 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고마워요 라는 말 한마디는 남편에게 큰 위로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한 아내가 자신을 한 사람의 배우자이자 동등한 인격체 그리고 남성으로서 존중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감정을 헤아려 주며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인정과 존중 속에서 남편은 비로소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고 가정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며 더 열심히 가정에 헌신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습니다. 그들은 아내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위기 부부가 놓치는 중요한 한 가지 관계 회복의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부가 이혼 위기에 처했을 때 서로의 잘못만을 따지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급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진정한 소통의 부재와 서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노력의 부족입니다. 부부 싸움이 격해지거나 갈등이 깊어질수록 배우자와의 대화는 점차 단절되고 서로의 감정을 헤아리려는 노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각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이 느끼는 아픔과 힘든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단절은 오해를 증폭시키고 불신을 키우며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당장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먼저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떤 점에서 상처받았는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비난하거나 판단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오직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나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고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공격적인 표현이나 비난조의 말보다는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느꼈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다와 같이 나를 주어로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진솔하고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부부는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서 관계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각자가 결혼 생활에서 바라는 역할과 기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서로가 바라는 이상적인 배우자상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처음에 뜨거웠던 열정과 낭만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서로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기여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서로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관계를 재정립하고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때로는 부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혼 전문 상담가나 부부 치료사의 도움을 통해 부부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들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건강한 소통 방식과 갈등 해결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부부가 놓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주고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혼 위기는 단순히 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많은 부부가 현재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더욱 깊고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노력하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부부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가꾸어 나가는 정원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없다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남성분들 그리고 여성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 부부관계의 소중함과 서로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